자, 이번 요리 참 기대가 되는데요. 사과 장아찌입니다. 네, 네. 이거 예전 어른들은요, 네. 사과 약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에 약이 되는 장아찌라고 김치도 같은 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 몸에 그만큼 득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꿀을 많이 넣어서 만드셔서 우리 음식에 참기름이나 꿀이 들어가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약식, 뭐 약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이걸 약지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가 사과 먹다 남으면 이렇게 두 개씩 남을 때 있잖아요. 굴러다닐 때. 그때 채반에 널어서 말려놓으셨다가 저처럼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 쓰시면 네. 여기나 이걸 라면이랑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한번 라면이다. 담아보세요. 요거 우선 껍질째 저는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깨끗이 소금물에다가 문질러 씻으세요. 식초에다 한번 담가 놓으셨다가 저는 베이킹소다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 놓죠. 3번에 걸쳐서 씻어서 네. 완전하게 이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냥 흰 물에 헹궈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요거를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씨를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요거를요. 7, 8mm 정도로 두껍게 하세요. 너무 얇게 하면 말렸을 때 바스락거려요. 그래서 깨져서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두께가 이렇게 도톰해야 말렸을 때도 질기지 않게 요런 정도 두께를 하시면 돼요. 5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mm, 6mm? 뭐 그런 정도. 도톰하다 할 정도로 왜 우리 모양 내려면 이렇게 이쁘게 해서 막 학처럼 이렇게 쓸어 놓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요. 네. 요거를 이제 하시는 동안에 한 25%, 30% 됐다는 정도의 소금물에다가 담그시는 거예요. 썰어서. 그냥 하면요. 말렸을 때 바스러져요. 그러니까 그 소금물에 꼭 절이셔서 네. 잠깐 한 30분 정도 절여요. 네. 꽁지까지 다 쓰세요. 이 소금물은요. 30% 정도 소금물은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찝찝이 아니라 짜다예요. 네. 그런 정도 하셔서 요걸 한 30분 정도 담궈 놓으세요. 네. 이 꼭다리도 넣었나요? 꼭다리는 안 넣어야죠. 네. 근데 이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동환 씨. 선생님. 뭐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말리는 동안에 물에져 변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까지는 퉁퉁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티를 좀 내려고요. 나도 했다. 네, 티를. 이런 정도. 이런 네. 정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채반에다 이제 소금을 말려놨다 치고요. 요거를 채반에다가 이렇게 사과의 단맛과 소금의 찝찝한 맛이 배어가지고 건건찝찝해요. 사과를 먹어보면. 예. 네, 그럴 때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말리시면 되는데 하루 지나면 한번 뒤집어 주세요. 네. 또 뒤집어주면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말리면 황태도 왜 추운데 아주 추운 날씨에 말리면 좋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말려놓으면 아주 쫀득하고 맛있어요. 이거 응달에 말리나요? 이거 아니요. 약간 바람이 부는 곳에서 햇볕도 조금 있는 곳에. 근데 어차피 겨울에는 햇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웅달아 두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말리는데 저거 제가 좀 미리 말려왔어요. 요렇게 네, 집에 말려오셨습니다. 건조기 있으시면 건조기를 55도 정도에서 한 7시간 정도 말리시면 55도 돼요. 7시간? 네, 집에.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칩으로 먹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칩으로.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거. 와, 그죠? 파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소금물을 꼭 해서 말리셔야지 변치 않아요. 그러네. 네. 소금 맛이 안 나네요. 소금맛 안 나죠? 네. 단맛이 더 많아서 소금물은 간간하기만 하고. 야, 선생님, 이렇게만 되게 해도- 찝찝하지 않아요. 네. 자, 이거 피곤할 때, 네. 일하실 때 중간에 차에서 스낵으로 드셔도 야. 건강에도 좋고. 전 이렇게 스낵으로 먹을 때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동그랗게, 땡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해서 말려요. 달콤한 향이 나요. 맛있죠? 와. 이게 소금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고요. 그런가 봐요. 끄트머리까지도 버리지 마세요. 이런 껍질까지도. 그래서 깨끗이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필요한 만큼 제가 이제 양념 버무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인데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안 돼요. 미지근하다 그러는 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체온 정도. 그런 물에다가 설탕을 한 스푼만 넣으세요. 그래야 이 사과의 단맛이 덜 빠져요. 네. 그렇게 하셔서 한 10분 정도 두시면 저 부추시겠어요? 야, 또 이렇게 단계별로 다 준비를 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정도가 돼요. 고들고들고들. 그러니까 무말랭이처럼 사과말랭이가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과를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부사라는 사과를 쓰지만 예. 예전에는 왜 빨간 거 홍옥이라는 거 아세요? 예. 그렇게 새콤한 사과를 쓰시면 더 좋아요. 별로 안 단데. 아니, 그건 새콤한 맛이 있지만 네. 또 그만큼의 단맛도 있죠. 그러니까 산미가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쓰시면 더 좋은데 굳이 구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런 거 쓰세요.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근데 저 사과를 칩처럼 만드는 것도 네, 너무 이렇게 매력 만들어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 주시고요. 요거 물엿이에요. 굳이 맛있는 사과 안 하셔도 되는 거. 자, 요거 보세요. 물엿이에요. 네.
굳이 이거 옛날 어른들은 뭐 꿀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꿀은 빨리 씌워져요. 이 물엿이나 올리고당보다 보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물엿에다 해요. 고춧가루에 지금 물엿만 넣으시면 네, 물엿만 넣고 개죠. 여기다가 요거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이렇게 넣어요. 요걸로 간을 하는 거죠. 자, 다 개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늘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마늘은 살짝만. 오래 보관하려면 마늘은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 많이 넣으면 오래 보관을 못해요. 마늘 때문에 장갑 하나만 오히려. 주시겠어요? 지금 양념이 너무 좋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후루룩하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상태. 네. 이런 상태로 양념을 하시면 제일 좋죠. 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과에 꼭 물기 꼭 짜놓은 걸요. 바락바락 문지가요. 양념을 충분히 하네요. 네, 양념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치 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깨 좀 넣으셔서. 이쯤에서 살짝 간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이건 정말 맛이 있어요. 아까도 근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오늘보다 하룻밤 지나면요, 이게 간이 배어서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네. 드셔보세요. 사그락사그락하죠. 와, 액젓이랑 사과랑 잘 어울리네요. 맛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이 보시잖아요. 이럴 때 다른 선물도 좋지만 그냥 선물과 함께 이런 단지 하나 좀 줘보세요. 예. 저 단지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아. 예쁘게 담아요. 이렇게 담아서 밑반찬 하세요. 그리고 요거 사과 3알만 하면 돼요. 이야.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진짜 짜지도 않고 기가 막힌 맛이 나요. 맛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가까운 이웃분들한테도 평소에 고마우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아이 선생님이나 이런 분한테도 선물하시면 너무 좋죠. 요거. 농축된 사과 맛이 있습니다. 짭짤한 네. 장아찌인데 네, 맞아요. 그 농축된 사과 맛이 있어서 그냥 네. 주전부리로 먹어도 그렇죠.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신기한 일. 얹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하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사과 장아찌도 완성됐습니다. 사과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는 2등분해 씨를 도려낸 뒤 7에서 8mm 두께로 썰어줍니다. 소금물에 사과를 30분 정도 담근 뒤 채반에 펼쳐 3, 4일 정도 말려주세요. 그런 다음 설탕물에 말린 사과를 넣고 10분 정도 불려줍니다. 고춧가루, 물엿, 멸치 액젓,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불린 사과, 통깨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단지에 사과 장아찌를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사과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자, 소고기 배추볶음과 사과 장아찌 네. 어디에 담을까요? 상하장아찌는 아까 그 단자에다 담았고요. 단지 그대로. 네, 이건 국물이 조금 있잖아요. 예.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볼 어떨까요? 예. 네, 아유, 여기다 담을까 봐요. 그릇을 다 가져오셨는데 네. 너무 예뻐요. 그래요? 가시죠. 네. 자, 넣어보겠습니다. 적당히 걸쭉해졌습니다. 네, 보세요. 콩나물도 하나도 안 우드러졌죠? 예. 이렇게 살짝 데쳐내면 아주 맛있게. 아, 정말 콩나물. 녹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예. 시원한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녹말 많이 넣지 마시고. 야, 이것도 그냥 요리로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그냥 밥을 덮밥처럼 해서 드셔도 좋지만 술안주로도 아주 좋죠. 그러니까 오늘 명절에 이제 전도 좋고 많이 하시지만 네.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중식과 한식이 이렇게 섞여 있는 향이 나요. 맞아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네. 여기다 저는 그냥 잔파를 조금 이렇게 뿌릴 거예요. 네. 네, 파로도 훌륭한 가니쉬가 되죠. 이렇게 해서. 파도 너무 잘게 얌전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터플터플하게 이렇게 썰어서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게 이렇게 해서 편안한 음식이 되도록 네. 이렇게 하죠. 야, 이거 콩나물 그냥 후루룩 이렇게 막 먹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 장아찌는 단지 그대로 예쁜 단지 또 가져오셨습니다.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은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빅마마 선생님의 요리는 10끗 차이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있는 콩나물, 있는 배추로 네. 조금만 달리 하면
얼마든지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콩나물을 무쳐야 돼, 국 끓여야 돼 하시지 말고요. 예. 이렇게 배추랑 같이 섞어서도 국 끓여도 되고. 맞습니다. 네, 얼마든지. 네. 저는 콩나물만 들으면은 그거 생각나요. 뭐요? 콩나물 팡팡 묻혔냐. 옛날에 그런 나주 유행어 있었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국민 반찬 중에 대표 주자인데 그 콩나물로 이렇게 고급 요리를 또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검색하시면요, 다양한 요리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완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꼬들꼬들 무말랭이를 2배로 맛있게 즐기는 레시피. 무말랭이와 소고기를 한 번에 호로록. 아삭 쫄깃한 식감에 반하는 무말랭이 잡채와 매콤 짭조름한 양념을 버무려 중독성 최고. 무말랭이 무침. 얼마나 맛있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